자, 양력에 보니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정근한 것이 바뀐 것이 2021년으로 돼 있네요. 예, 2021년 2월입니다. 2월이죠. 실질적으로 그때 바뀌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그 공문이 3월 며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을 부임하신 이후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이 좀 뭐랄까 좀 옹색하다고 그럴까요? 못 봤다는 것인데 그거는 적어도 거기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걸 못 봤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 공문이 이제 결제 라인이 있는데요. 그 결제 라인 일단 없는 거는 맞고 실제로도 저한테 그 공문을 보내준 적은 근데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 나한테 직접 전달된 공문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제 법관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할 때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 법관이 아니더라도 내 직계 비속이 곧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텐데 내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다면 그래도 문제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애는 그때는 시험을 보려면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험 발표를 하려면 합격자로 결정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관여를 당연히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변호사 관리위원회 임기가 있고 지금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를 다 책임지는 분인데 그것이 적어도 그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그런 인식을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런 세심하게 제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건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이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주체, 아까 결제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하시니 아마 결제라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배제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가 그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후보자님이세요. 그런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이해충돌이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해라라든가 검토해라라든가 법무부에서 그런 공문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흔히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했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원의 경우는 좀 검찰과는 다르게 인사 라인이 기획조정실 라인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애가 시험을 볼 때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랬다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하죠. 적어도 그 직계 비속이 로스쿨에 있는 것 자체로 저는 아까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걸로 저는 회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구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이라도 하더라도요. 아까 그 동시심판의 이익을 존경하는 주철현 의원께서 하셨을 때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얘기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고 그다음에 이익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제 단서 같은 것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누가 얘기해도 당연한 거죠. 피고인의 권리고 피고인의 이익이죠. 만약에 어떤 특정 세력이 누군가를 기소를 하는 것이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흠집내기를 한다든지 여러 개 기소한 것 중에 얻어 걸려서 하나라도 유죄가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라도 빨리빨리 결정 한번 내보자. 그래서 유죄 나면 좋고 아니면 또 다음 거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익은 어떤 기소하는 곳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분 추가하십시오. 그런데 결국에 형사 소송,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서의 형사 절차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피고인이 그 기소된 것을 다 합쳐서 벌을 받을 만한 것이냐, 벌을 받을 만하면 얼마를 어느 정도 형을 처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심판의 이익은 당연히 있지만, 당연히 이제 피고인에게 있지만 또 다른 공동 피고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절차상 운영하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